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정말 오랜만이죠. 이제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고려신용정보, 채권 추심업체 대한민국 독보적인 1등 업체이고 이쪽 산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좋아지는 흐름이 이제는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주가는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고려신용정보는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렸고 그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5,800원대에서 분석해드렸고 대략 한 두 달 반 전, 한 50일 전쯤에 1월 14일에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폭발하는 대출 최고 수혜 기업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대략 한 6% 정도 올랐어요. 네, 2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만큼 더 오를 폭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크게 빠질 수 있는 것이지만 올해 연말쯤 갔을 때에는 결국 이쪽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반드시 한 번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리스크냐? 바로 대출 리스크예요. 일단 한 두 달 반 만에 26%가량의 수익이 상승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쯤 해서 이제 대출 리스크가 저는 반드시 한 번 올 것이다. 정확히 올해 9월 정도쯤, 9월부터 이 문제가 하나둘 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와 더불어서 왜 고려신용정보가 이쪽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작년도도 역시나 이제 예상대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이제 자영업자 대출을 연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2월까지 만기되는 대출을 죄다 올해로 연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채권 주심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적인 그런 성장성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매출은 14%, 그리고 영업이익은 28%, 당기순이익은 무려 52%라는 폭증세를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채권 추심업이라는 것이 경기를 잘 타지 않아요. 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당연히 채권 추심이 잘 되니까 이제 회수율이 높아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채권 추심업 자체에 대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시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각 기업마다의 그런 능력차에 따라서 산업에 좋든 안 좋든 결국 그 기업이 하는 대로 가져가는 것이 이 채권 추심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배당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사실 배당 성향 자체가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보적인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고려신용정보가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금 채권 추심업체에 대한 호경기가 그러니까 채권 추심업 자체적인 호강기입니다. 경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겠다. 물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정도의 실적은 폭증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기업 자체의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려신용정보가 독보적인 1등 업체는 아니었어요. 13% 정도의 이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2020년 기준으로 16%까지 올랐습니다. 16%를 뛰어넘겼어요. 그만큼 이제 독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채권 추진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한 20개 넘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라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압도적인 경쟁률이 없으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특히 채권 추심에 대한 그 매출액이 90%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뭐 대부업체를 통해서 이제 돈을 빌려줌으로써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죠. 자회사가 대부업체인데 대부업을 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못 받아요. 그럼 고려신용정보가 채권 추심에 로 가는 겁니다. 채권 추심이 좀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길 가다 보면은 떼인 돈 돌려드립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게 있었죠. 그거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제 떼인 돈을 받아내는 형식입니다. 뭐 금융사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가끔씩 제가 이런 거를 좀 기업을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이제 지인들이 있다면 그 지인들의 얘기를 반드시 들어보는 편인데 좀 깊이 물어보고 깊이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좀 깊이 물어보고 좀 많이 이제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이 통신사 있죠, 통신사. 그러니까 핸드폰비. 이 핸드폰비를 못 받아도 이 채권 추심 업체가 다 일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비를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밀렸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핸드폰비를 안 낸 거죠. 그러면은 고려신용정보가 이것도 받아주는 거예요. 수수료율은 대략 한 15%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뭐 20%, 25%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곳곳에 우리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권 추심을 당할 일이 없겠지만 아무튼 곳곳에 우리 삶 속에 꽤나 깊이 파고들고 있는 업종이 바로 채권 추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쪽에 대한 그런 수혜 정도는 저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이미 주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실적 역시나 좋아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5% 내외로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배당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실적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배당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지만 역시나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지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000억입니다. 약 1000억인데 실적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103억이고요. ROE가 39예요. 39. 비용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보다는 26%가량의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사람을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매도, 수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메리트가 있다. 특히 이 금융채권, 그러니까 금융사들, 뭐 은행권이라던가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던가 개인 대출자가 돈을 못 갚았을 경우가 이제 대략 한 25%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50% 이상의 매출을 어디서 내느냐? 보통은 이제 개인 간의 거래에서 꽤나 이 수익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제1금융권의 대출을 꽤나 막고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대출량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출 증가율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 세계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가계대출 비율이 GDP 비중에서 102%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없는 것이고 그나마 102%가 전세대출의 일부분을 빼고서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대출을 좀 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임박한 것이고 사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대부업체에 빌리는 개인들 혹은 보험사, 뭐 카드론, 더 나아가서는 개인 간의 거래가 꽤나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금융권, 1금융권에 빌리는 돈은 거의 대부분 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신용자들에게 금융권에 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자율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 문제는 대부업체, 아니면 카드론, 보험사, 개인들 간의 거래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쪽에 대한 회수율은 굉장히 낮아져요. 특히나 개인 간의 거래일 때에는 회수율이 극도로 낮아지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대부분의 매출을 이제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인데 정부에서 대출을 조일수록 특히 제1금융권의 대출을 조일수록 이 채권 추심에 대한 물량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좀 포인트로 두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 12월까지 2020년 12월까지 만기가 예정되어 있던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올해 3월로 밀렸었고요. 선거가 겹치면서 올해 6월로 밀렸었고 이걸 또 올해 9월까지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밀린 거예요, 밀린 거. 이자만 계속 내고 있다가 원금을 9월달 되면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갚아야 되는 것이죠. 작년 12월 달부터 밀린 대출이 9월 달에 한 번에 터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고 올해 9월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내수가 막 폭발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올해 9월이 된다고 해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장밋빛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떼돈을 벌고 뭐 전부 다 음식점이 꽉꽉 차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코로나 종식도 대한민국은 9월까지는 힘들어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흉부외과 의사들과도 꽤나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미 텔레그램방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의 코로나 재확산은 막을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와 분석을 최대한 해드리면서 당연히 수익을 잘 내고 있죠. 어제 이제 제가 분석했더니 어제 이제 DLNC 같은 경우도 저도 어제 매수했죠. 어제 이제 우리 멤버들에게 당연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4.5% 정도 상승 중이네요. 그럼 저도 4.5% 정도 수익 중이겠죠. 물론 여기서 아래 꼬리 잡았기 때문에 아마 5%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대 흐름을 또 기업의 개별적인 그런 움직임을 잘 타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이클을 잘 타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매수하자마자 4% 이상의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신용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에는 그저 50일 전이지만 50일 만에 26%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가계대출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9월에는 반드시 터질 것이고 그때쯤 되면은 당연히 채권 추심 업체들이라던가 혹은 대부업체라던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려주면서 크게 하락해준다면 저는 관심권에 둘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적 자체가 17년부터 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49억, 18년은 73억, 그리고 19년은 83억, 103억, 93억, 93억, 103억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경기를 안 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이클이 없이 그냥 꾸준히 가는 겁니다. 꾸준히 가는 기업들의 특성은 굉장히 투자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기도 괜찮기 때문에 물론 배당도 대부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꽤나 매력적인 그런 구간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부업체까지 수직 계열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수익성도 혹은 현금 창출 능력도 꽤나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올해 9월을 기점으로 이 대출 리스크가 한 번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보시면 이제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응원의 댓글, 감사의 인사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조선 3인방 기대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부님. 필승. 예, 조선주 일찍부터 투자하고 있었고 지금은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미포조선도 26% 이상 수익을 보고 있고 그리고 동성화이트 같은 경우도 2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필승. 골프존, 31CNS, 메리츠화재, 동성화인텍, 현대미포조선 최근에 올린 영상들만 봐도 이 정도 수익률 확실히 뛰어난 전문가인 건 인정. 오르면 수익 실현하고 이거 예전에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삭제를 안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3월 31일에 이제 보내주신 글이고 안녕하세요 필승님. 오랜만에 빨간불 보게 되어 감개무량입니다. 예, 오신지 이제 최근에 이제 오신 신입 필승 멤버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 손실을 보고 계시다가 제 멤버가 되시고 순식간에 이제 빨간불로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죠. 사실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 제 멤버가 되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이제 수익이 잘 안 나는 경우, 그러니까 손실이 좀 커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때쯤 이제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럼 당연히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고요. 특히 좋은마 기쁨가게 멤버분들에게는 제 계좌까지 오픈을 싹 다 하죠. 그런 것을 좀 공개하면서 저는 투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제가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서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는 핵심 기업들에 대한 분석, 중요 이슈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변곡점까지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오스 수익률 정말 미쳤습니다. 근데 이오스도 이제 꽤나 많은 비중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미 저는 수익 실현한 상황이고 일부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참고로 이오스 다음에 알트코인을 매수한 상황입니다. 현재 매수한 상황이고 저는 이 코인에 대해서도 사이클상 제가 다 공개적으로 사이클을 말씀드렸어요.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 전에 50% 가까이 가까운 조정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조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회로 작용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 한 그런 50% 가까이 되는 조정은 기회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텔레그램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필승은 텔레그램 강력 추천합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부디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값진 것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필승 멤버로서 감히 강력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혹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거랑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는 공개적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는 기업이 있죠. 혹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거랑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 커요. 이건 우리 멤버분이 남겨주신 겁니다. 텔레그램방 멤버분이시죠. 자, 일단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종목 전부를 투자하지 않을 뿐더러 유튜브에 올라오는 시점과 실제로 투자하는 시점이 달라요. 무엇보다 필승님의 투자하시는 기업들 중 상당수는 유튜브에 공개를 안 하세요.
이러한 기업들의 훨씬 더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로지 텔레그램방에서만 분석해 주십니다. 물론 필승 멤버 커뮤니티에서도 아주 간추려서 분석해 주십니다. 추가로 매일매일 핵심 정보들을 분석해 주시고 이를 또 투자하시는 혹은 관심 갖고 계시는 핵심 기업들과 연관시켜서 분석을 해주시니 나날이 시장을 읽는 능력과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는 실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실히 느끼고 있고 이미 제 친구들 사이에선 제가 주식 초고수입니다. 수익률뿐만 아니라 제가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다들 멋있다고 제게 종목을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강의해 주시고 이걸 또 텔레그램방에서 매일같이 복습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투자 중인 종목에 대입시켜 주셔서 해주시는데 대박입니다. 그냥 다 맞아요. 아무튼 들어오세요. 좋은 마음 멤버로서 강력 추천합니다. 멤버들이 괜히 갓승, 스승님, 사부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필명은 당연히 필승이지만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필승보다는 갓승이라던가 사부님이라던가 아니면 스승님 이런 말을 더 많이 듣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만큼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하고 훨씬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럼 이것으로 구로신용정보와 그리고 채권 추심 업체 그리고 올해 9월쯤 다가올 대출 리스크까지 다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